HS 효성 첨단 소재 전주 공장 김학건 프로입니다. 당사의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로는 사업장 개요, 국내 사업장 사례, 해외 사업장 사례, 그리고 소기업 대상, 벤치마킹 제한 및 기대 효과 순입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 전주 공장은 2013년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도급사를 포함한 약 47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업종으로는 화학섬유 제조업으로 국내 기업 유일하게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해외 사업장 현황입니다. 13년 전주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23년 중국 공장 증설했고 25년 베트남 공장 증설 완료하여 현재 연간 21,500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28년도까지는 연간 24,000톤의 캐파까지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입니다. 저희의 안전보건 비전으로는 무의식적 안전보건 의식 함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목표로는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각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교육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위험성 평가 도입 사례입니다. 기존 전주 공장은 규정상 정해진 위험성 평가 기법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4년도부터 대표이사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제안을 받아 기존 위험성 평가와 동시에 안전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20명 미만의 안전보건 분임조를 구성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는 매월 2회 공장장 주간 안전 캠페인 회의 시간에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등급을 나눠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이 모든 활동 점수에 대해서 최대 5개의 우수 안전보건 분임조를 선정해서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활동에 따른 자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적합 발굴 및 개선 활동, 두 번째는 안전 제한 활동, 세 번째는 아차사고 보고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내 정해진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점수를 차감하는 벌점 활동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취합해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최대 5개의 우수 안전보건 분임조를 선정해서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안전 캠페인 시상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연간 약 3,400만 원의 시상금이 집행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들은 흥미를 가졌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분임조 구성. 이 안전보건 분임조 구성은 협력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20명 미만의 안전보건 분임조를 구성합니다. 생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관리 감독자, 현장 관리 감독자, 그리고 현장 기능직 사원이 1개의 분임조를 구성합니다. 협력사가 상주하는 공정은 원청의 관리 감독자, 협력사 관리 감독자, 그리고 협력사 기능직 사원이 1개의 분임조를 구성합니다. 현장이 없는 스태프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관리 감독자로만 하여금 분임조를 구성하는데 현장이 없기에 생산부서의 공정을 크로스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공장은 현재 총 34개의 안전보건 분임조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보건 분임조 구성이 완료되면 전 분임조는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외부 전문인력 특강, 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 그리고 사업장 자체 테마를 정해 외부 전문 인력을 초빙해서 하는 초빙교육 등을 분기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임조는 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활용해서 TBM 활동 시간에 자체적으로 국내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안전팀이 주관이 돼서 저희 사업장에 정해진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이 완료되면 전 분임조는 1차 위험성 평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1차 위험성 평가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체 현장 순회 점검을 통한 위험성 평가,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노사합동점검, 탑페트롤 협의체 합동점검, 그리고 각 분임조별 자체 현장 점검 등이 있으며 또한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사례에 대한 위험성 평가 활동, 그리고 위험별 컨설팅, 화재안전 컨설팅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위험성 평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위험성 평가 활동이 완료되면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공장장 주간 안전 캠페인 회의 시간에 모든 분임조는 활동 내역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전 관리자와 함께 그 활동 각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다 같이 논의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빈도와 강도, 위험도를 바탕으로 이 개선점을 논의하는데, 이렇게 1차 회의가 완료되면 전 분임조는 바로 2차 위험성 평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2차 위험성 평가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차 안전 캠페인 회의 때 나온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실제로 개선을 진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분임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하고 안전 제한을 발굴합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환경안전팀이 전 안전보건 분임조에 대한 활동 내역을 집계하고 이를 최대 5개의 우수 안전보건 분임조를 선정해서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안전 캠페인 활동 시행 결과를 보게 되면 1927건의 부적합 사항을 발굴했고 1915건의 부적합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이 개선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2월 해서 개선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58건의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했고 1255건의 근로자의 안전 제한을 접수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 각 근로자들은 흥미를 가졌고 최종적으로는 각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교육 예방 체계가 서서히 확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 현장 개선 사례입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인트락을 활용한 이중 안전 게이트를 설치해서 추락 위험성을 감소한 사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안전 난간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공구 등에 의한 낙하를 예방한 사례, 현장에 있는 기둥에 안전 가이드를 설치해서 부딪힘에 의한 공정사고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한 사례, 현장은 세안장치에 색깔을 입혀 시인성을 강화한 사례, 현장의 전 분전반에 소화 패치를 부착해서 전기 화재를 예방한 사례, 그리고 현장의 근로자의 통행료를 확보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국내 타 사업장 대형 화재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전주공장은 각 공정 출입구에 소화기 집중 배치 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소화기 집중 배치 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초기 소화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 매뉴얼을 제정해서 전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례는 협력사가 포함된 분임조에서 제안한 사례입니다. 협력사의 경우 원청에 비해 안전사고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함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 주관해서 이 비상연락 체계도를 제정을 해서 다 배포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주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협업하여 각 재해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제정해서 배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건입니다. 사업장 내 사용 중인 화학물질 MSDS, 착용 보호구, 비상사태 개인 임무 등 관리자들은 잘 알지만 우리 현장 작업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이를 전 임직원의 휴대폰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해서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제한을 접수받아서 사업장이 도입을 하였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종종 이 재발방지 대책이 납기에 맞춰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발방지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신규 입사자나 전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결제 라인을 강화해서 실제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례, 그 다음에 월 1회 진행하고 있는 비상대응 훈련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훈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을 배포하지 않고 불시에 훈련을 진행하여 비상대응력을 강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탄소소멸 사업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롤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롤러에 의한 협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롤러마다 비상정지 버튼, 당김줄, 손게임 방지판,
방지 센서, 안전 경광 등을 설치해서 논로에 의한 협작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저희 물류시대는 로봇이 많습니다. 이 로봇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로봇이 위치한 구역에 안전 매트, 인터락도어, 레이저 센서, 비상 정지 버튼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재원들과 현지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옥상 모니터 설계, 시스템 루버 적용, 현장 급기 강화, 메쉬 소재 경량 작업모 도입 등을 진행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사업장에서 도입한 안전 내용들을 그대로 해외 사업장에 도입을 하였고,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기업 대상 벤치마킹 제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전주 공장에서 진행한 안전 캠페인,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보건 공모 활동 등 우리 근로자가 흥미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각 프로그램들을 각 소기업에서 도입을 하신다면 안전 난간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저비용에 따른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근로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각 기업에서 도입하시어 나 동료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